자, 지난 시간에 부동산 경매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는데 세 가지 이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매각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배당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를 써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절차로 압류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다른 곳으로 음닉해서 재산을 회피하기 이전에 불시에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채무자의 부동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법원은 절차에 따라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압류 절차를 또 한번 부분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감정평가사가 나가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뭘 하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 금액이 결정이 이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현황을 파악하느냐? 점유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 현황 조사를 한 다음에 집행관은 법원의 현황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경매 용어에서 배웠다시피 지금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낯설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용어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돈 받을 사람들, 즉 채권자들이 내가 이 부동산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데, 그거를 권리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권리 신고와 더불어서 나는 얼마의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배당 요구를 통해서 자기의 채권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원은 이러한 절차들이 준비되면 물건의 매각을 위해서 매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매각 2주 전에. 매각 2주 전에 어디다가? 대법원 사이트와 각종 경제신문에 어떠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에 붙여진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것은 용어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해당 부동산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설명해 놓는 명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공고하게 됐는데 언제 하게 됐냐면 매각 일주일 전에 어디다가?
대법원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인 유료 경매 사이트만을 보고 입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유료 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 물건 맨 마지막 하단에 항상 공지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입찰할 물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띄워놓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정확한 그 물건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류 절차가 이렇게 다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법원은 이러한 경매 물건이 경매에 붙여졌다 그래서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류 절차가 끝나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매각 절차는 어떤 절차냐면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입찰 참여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환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배당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배당을 통해서 채권자의 만족을 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매각 절차를 또 보면 바로 낙찰됐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일 날 낙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일 날 여러분들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고 치고 1일서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은 매각에 대한 허가나 불허가를 명하게 되는데, 매각에 대한 허가는 판사께서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겁니다. 서류 점검을 통해서. 그래서 하자가 없다 그러면 매각 허가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를 낼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를 내게 되면 다시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고 처음서부터 다시 그 매각 불허가에 대한 사항을 해소를 한 다음에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가 되면 또 일주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5일까지 또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이 확정을 주게 되는데, 이 확정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 이 전에 일주일 기간에는 판사님이 어떤 그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한다고 치면 요 일주일간은 이해관계인들이 이 해당 경매 진행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법원에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가 된다 그러면 경매 절차는 여기서 정지가 되고, 그 즉시 항고한 내용을 소송법원을 통해서 다툼을 하게 되고, 즉시 항고가 없다 하면 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려서 다음 단계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확정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받고 소유권자가 되는데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게 되는데, 한 달 동안에 대금 납부를 명하게 되는데, 요 기간 안에 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10% 내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낙찰, 여러분들이 이 최고가 매수인이 될 때 써낸 낙찰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서 정한 이 기일까지 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여러분들의 입찰보증금을 몰수시킵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게 된다 그러면 그 보증금은 어디로 가냐면 법원에 보관되어지고 다음 재경매 기일에 이 물건이 또 낙찰이 된다 그러면 그 낙찰 금액과 플러스해서 배당에 참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대금 납부 기간에 일정 부분에 일정한 날짜에 잔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그날 바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와 동시에 법원 경매는 소유권자가 된다라는 것이 일반 부동산 매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대금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배당기일을 정해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배당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절차는 어떠한 절차냐면 채권자 또는 배당받을 임차인들이 자신의 채권을 배당을 통해서 만족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날 배당 순위에 의해서 매각 대금이 이 순위에 의해서 제로가 될 때까지 임차인이나 또는 채권자에게 순위대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한번 보면 압류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데 압류 부분은 법원에서 경매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각 절차는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를 해서 그 부동산을 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당 절차는 현금화한 돈으로 채권자 또는 임차인들이 배당을 통해서 경매의 목적인 채권 회수를 하는 데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매 절차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경매를 할 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왕좌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